심슨은 오래전부터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맞힌 애니메이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9.11, 스마트워치, 가상현실, 팬데믹까지 방영 당시에는 웃고 넘겼던 장면들이 수십 년이 지난 뒤 현실이 되어 나타나며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우연일까? 그리고 최근 그 리스트에 또 하나의 장면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7년에 방영된 착한 척하는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28년 전 에피소드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업들의 실태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죠. 이야기는 스프링필드 최고의 부자 번즈 사장의 몰락에서 시작됩니다. 아부꾼 직원들의 말만 믿고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던 번즈는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됩니다. 화려한 저택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를 떠받들던 직원들조차 모두 등을 돌리게 되죠. 밑바닥까지 추락한 번즈는 마음을 고쳐먹은 척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을의 똑똑이 리사 심슨의 도움을 받아 착한 재활용 회사를 차리죠. 겉으로는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구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대중의 신뢰와 응원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검은 속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꿈꿨던 이상적인 재활용 공장의 실체는 끔찍했습니다. 환경기업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번즈가 만든 시스템은 바다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 갈아버린 뒤 찌꺼기로 만드는 자연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는 학살 공장이었으니까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건 환경 문제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지금의 현실에서 겉으로는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외치며 뒤로는 사익을 챙기는 그린워싱 기업들의 실태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ESG 경영을 내세워 이미지 세탁을 하지만 본질적인 파괴는 멈추지 않는 현대 자본주의의 이면을 28년 전 심슨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번즈의 마지막 행보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공장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기 전 그는 회사를 다른 기업에 1억 달러에 팔아치우며 다시 억만장자가 됩니다. 문제가 터지기 직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유유히 사라지는 것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부도덕한 자본가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시 부자가 된 번즈는 자신을 도와준 리사에게 1만 달러를 주겠다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것이 부도덕한 피해 대가임을 알기에 단호히 거절하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번즈와 가치를 지키려는 리사의 대립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비하는 수많은 착한 기업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곳이 리사의 진심을 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번즈의 화려한 쇼맨십에 지금 이 순간에도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997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 시장은 TV 인터뷰 도중 프랑스를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프랑스인들은 겁쟁이다. 당시에는 그저 심슨 특유의 과장된 농담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이 발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집니다. 프랑스 정부가 분노하고 그 보복으로 스프링필드에 핵폭탄이 발사되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폭발은 순식간에 도시를 파괴합니다. 스프링필드는 폐허가 되고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호머 심슨만이 살아남습니다. 우연히 자동차 판매점의 방공호 안에 있었던 그는 기적적으로 폭발을 피하죠.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방사능에 노출된 돌연변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인간인 호머를 위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정상이 기준이 된 세상에서 정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에피소드는 방영 당시 너무 과장된 설정, 말도 안 되는 핵개그로 소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웃기만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강대국 간 긴장, 중동 지역에 반복되는 무력 충돌, 핵 개발과 핵 재건 선언, 군사동맹과 적대블록의 재편, 이 모든 흐름이 그때 그 만화 속 세계와 겹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슨의 소름 돋는 예언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나 감시체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시대의 대안을 미리 보여주곤 했죠.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내용이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는 소문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이후로 언급하면서 더 유명해졌던 코인이기도 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2월 심슨 가족에서 방영된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 여기에는 늘 천재지만 정작 주변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과학자 프링크 교수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만든 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처럼 실제 존재하는 코인들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순식간에 폭등해 프링크 교수는 마을 최고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프링크 교수가 만든 화폐의 디자인이 시바이누 코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애니메이션이니까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 약 6개월 뒤 실제 시바이누 코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해석을 더 키워놓았습니다. 게다가 교수의 암호화폐 공식 속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함께 SHIB라는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바이누의 티커죠. 그 옆에 적힌 QED는 라틴어로 이것은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정말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심슨 가족이 예언했다고 불리는 사례는 이미 3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NFT가 있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에 거래되던 NFT는 지금 대부분 가격이 폭락해 사실상 무가치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심슨 가족은 2020년에 이미 NFT는 쓸모없다 라는 대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